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났고 불같은 사랑 끝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연애 경험 별로 없고 쑥맥인 제가 카사노바 같은 능수능란한 남자에게 걸려 제대로 사람을 알아보지도 않고 결혼하게 되었네요. 순전히 제 실수였던 거였지요. 결혼 초에는 남편이 항상 술 마시고 밤 늦게 들어오고 하느라 속을 엄청 썩였어요. 하루는 남편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는데 여자들과 대화 나누고 하트까지 보낸 게 제 눈에 띈 겁니다. 남편한테 말했죠. 당신 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오고 술 취해 온 거는 내가 100번, 정말 아니 1000번 이해하면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 여자들이랑 하트 주고 받으면서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우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어. 이럴 거면 내가 왜 결혼했겠어? 지금 나랑 장난해? 진짜 왜 그래 여보? 라고 하니까 남편은 그거는 그냥 대학 후배들이 밥 사다 달라고 하니까 거절하기 애매해서 이모티콘으로 답장해서 그렇게 보인 거고, 내가 무슨 여자를 만나. 일하면 사람들 접대해야 하고 술 마실 일이 많으니까 그러지. 오히려 여보가 나 의심할수록 내가 삐뚤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냅둬. 자꾸 그러면 나 여보 때문에 진짜 바람핀다. 하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뻔뻔할까 싶었지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에 저는 안정적인 환경을 많이 추구했어요. 그래서 일찍 결혼하기를 원했고 빨리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드리고 저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길 원했어요. 고민 끝에 저는 안정적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공기업에 합격했지요. NCS 준비만 몇 년에 면접에 학자금 대출 갚느라 20대 후반까지 연애도 못 해보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거든요. 당연히 남자 손 한 번 못 잡아봤지요. 그런 제가 처음으로 한 소개팅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저와 달리 자유분방하고 조급해 보이지 않는 그의 모습에 반했지요. 무엇보다 저희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고 정말 여자 속마음 어떻게 저렇게 잘 읽지 싶을 정도로 섬세했어요. 알고 보니 그게 다 수십 명의 여자를 만나서 길러진 스킬이란 걸 알게 되었지만요. 여튼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의 바람기가 드러난 거죠. 총각 시절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술집에서 새벽까지 죽어라 마신 그 기억들을 못 버리고 결혼하고서도 그렇게 사니까 저와 남편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이혼을 해야 하나 고려했어요.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무렵 저희 엄마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평생을 자기 자신을 버린 채 자식들 키운다며 몸관리 못하셨던 엄마는 하나둘씩 몸에 이상이 생기셨어요. 엄마가 처녀 시절에 돈이 없어서 야매 치과의사, 그러니까 면허증도 없는 야매 의료인한테 가서 어금니 5대를 씌우는 치료를 했나봐요. 엄마 나이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봐요. 하도 치과 치료비가 비싸니까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3분의 1이나 저렴한 그곳에서 엄마는 일을 쉬었고 멀쩡할 리가 없었지요. 잇몸에서 고름이 나고 다 헐어가는데도 치과 가면 돈이 덩어리로 든다는 이유로 진통제만 드시며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아픈 걸 참고 한쪽으로 씹으며 몇십 년을 사신 거죠. 그런데 그 이빨이 이제는 진통제도 안 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진 겁니다. 아예 잇몸이 녹아내려서 시험철이 다 보일 정도였어요. 자식한테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하는 엄마가 참다 못 참아 저에게 전화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지야, 잘 있어? 밥은 잘 챙겨 먹고? 몸은 좀 어때? 항시 아침밥 거르면 안 되고 좀 아프면 꼭 뜨신 곳에서 찢어야 해. 여자 몸은 항상 따뜻해야 하는 거야. 돈도 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이요. 에휴, 건강이 중요하지. 이라면서 뜸을 들이길래 제가 엄마한테 말했죠. 왜 그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어? 라고 하자 그제서야 엄마는 엄마, 계속 말썽 부리던 어금니 씌운 게 엄청 아프네. 씹지도 못하겠고 가만히만 있어도 아파 죽겠어. 병원 가니까 씌운 거 전부 드러내고 잇몸이 다 녹아내려서 이빨 뽑은 다음에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5대나 해야 한대. 돈이 얼마야. 이걸 어쩜 좋으니. 정말 늙어서 아프면 고생이라더니 돈 없이 늙으니 그냥 고생이 아니라
피눈물이 날 정도로 고생이다. 너한테는 정말 숨기려고 했는데 혹시 돈 조금만 보내줄 수 있느냐? 임플란트는 안 하더라도 잇몸 치료라도 좀 해서 통증을 줄이려고 하는데 엄마가 미안하네. 자식한테 이런 부탁을 하니 면목이 없다. 미안해 연지야 하면서 울먹거리는 겁니다. 아니 엄마가 얼마나 아프시면 생전 돈 필요하다는 말 없으셨던 엄마가 그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시에 제 자신이 한심스러운 마음이 들면서요. 엄마가 아프다는 소리가 나오기 전에 내가 세심히 살피고 챙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이 참 아직 어른 되기에는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처녀 시절부터 모아놓은 적금을 깨서 엄마한테 드렸어요. 미안하다고 이것밖에 못해주는 딸이라서 죄송하다고 하며 엄마가 임플란트를 전부 심고 통증을 줄이는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저는 돈을 다 드렸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노발대발하며 왜 너네 엄마만 챙겨 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게 뻔했기 때문에 일부러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찌저찌 하다가 남편이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남편이 술 취해서 잠든 줄 알고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 엄마랑 통화하면서 돈 잘 받았냐고 임플란트 잘 돼가냐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그걸 다 들은 겁니다. 제 이야기 듣고 남편이 바락바락 소리 지르며 왜 자기 몰래 장모님한테 돈 보내냐고 니네 엄마만 아프냐? 우리 엄마는 안 아픈 줄 알아? 하면서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한동안 골치 아팠지요. 남편은 이걸 핑계 삼아서 며칠 또 마음껏 술 마시고 놀다가 들어왔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띵동 띵동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남편인가? 누구지? 하고 문을 여는데 시어머니께서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문을 열고 아니 어머님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라고 하자마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왈칵 화를 내시는 겁니다. 너 왜 우리 아들 몰래 몇백만 원을 너그 집에 보내니? 우리 아들, 우리 집안이 만만해? 오죽하면 우리 착한 아들이 화를 내면서 나한테 전화를 걸어? 너 자꾸 우리 애 화나게 만들래? 안 그래도 애 혈압 문제 때문에 양파즙 먹고 관리시키고 있구만. 진짜 이래서 집에 여자를 잘 들여야 해. 앞으로 또 돈 관련해서 우리 아들 전화 오게 하면 그때는 알아서 해. 정말 씨팔. 이래서 집에 며느리를 잘 들여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라니. 하면서 제 눈앞에까지 삿대질을 하며 막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본인 아들이 좋아하는 꽃게를 보자기에 싼 걸 저한테 주며 애 쪄주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꽃게 알레르기 때문에 손에 닿기만 해도 벌겋게 달아오르고 막 간지러워하는데 정말 그때는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가 나가신 뒤 한참을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이런 남자, 이런 집안의 시집 온 내 책임이다. 내가 갖고 가야 할 문제다 라고 생각하며 꾹꾹 눌렀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이 사건을 묻고 지내던 중 일이 터진 거죠. 남편의 외도 장면을 제가 목격하게 된 겁니다. 회사 워크숍 때문에 1박 2일로 집을 비워야 할 일이 생겼는데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워크숍 일정이 조정되고 제가 집으로 다시 가게 된 일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하고 문을 열자 현관문 신발장에 못 보던 호피무늬 여자 신발이 있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뒷목이 쫙 하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바로 직감았죠. 지금 집에 여자 있구나. 남편 외도했구나 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안방 문을 열자 둘이 맨몸으로 껴안고 쳐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온지도 모르고 옷이랑 속옷은 바닥에 내팽개쳐 있고 쿨쿨 자고 있길래 저는 손빨래 하려고 통에 물이랑 담아놓은 남편이 토해서 더러워진 옷들을 꺼내고 그 토냄새 나는 물을 남편과 상간녀 얼굴에 팍 부어버렸어요. FF 으악 하면서 그 상간녀랑 남편이 화들짝 놀래며 깨더라고요. 남편은 뭐하는 거야? 라며 소리 지르고 상간녀는 깍 거리면서 도망가려고 하길래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미친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라고 욕 퍼부으며 내팽겨진 속옷들 전부 창문 열고 밖에 버려버리고 골프채를 위협하면서 알몸이 된 상간녀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문 열라고 옷 달라 하면서 문 쾅쾅 두들기는 상간녀를 위해 경찰에 전화해서 밖에 옷 벗고 물에 홀딱 젖은 이상한 여자가 있다고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며 신고했고요.
제가 골프채 들고 있으니까 당황한 남편은 깨갱하면서 골프채 내려놓으라고 하며 살살 도망가려고 하대요. 똑같이 알몸으로 상간녀랑 같이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바지만 줘. 제발 바지만 주면 안 되냐? 라고 소원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울려 퍼지더라고요. 얼마 있지 않아 경찰들이 복도로 오고 그 연놈들 끌고 갔습니다. 정말 열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정말 이제는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하며 이 집을 나가려고 정말 중요한 집만 챙겼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남편이랑 이혼할 거고 지금 엄마 집 갈 거니까 알고 있으라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현관문에서 문 열어 이년아 하는 소리가 쩌렁쩌렁 들리는 겁니다. 인터폰을 보니까 시어머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시려고 하길래 재빨리 안에서 걸쇠를 잠그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 시모가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시모는 절 보자마자 싸다구를 날리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깨갱하고 왜 그러세요 했겠지만 그때는 진짜 악다구를 뿜어서 그런지 화내는 시모도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고요. 때리려는 시모 팔뚝 붙잡고 냅다 꺾었습니다. 하며 시모가 소리 지르자 저는 말했어요. 어머님, 왜 저한테 한풀이 분풀이 하세요? 본인 아들이 바람펴서 내가 알몸으로 내쫓은 건데 왜 나를 때리려고 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아들 교육 잘 시키셨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을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팔을 확 꺾어버렸어요. 그때 시모가 발로 제 배를 콱 차서 제가 뒤로 넘어졌어요. 그때 허리를 크게 다치고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울고불고 하자 옆집에서 사람이 나오고 그제서야 시모는 후다닥 나가더라고요. 저는 너무 서러워서 막 울다가 짐을 챙겨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집에 갔어요. 가서 펑펑 울었어요. 남편 나랑 결혼하자마자 맨날 여자랑 술 마시고 결국 나 워크숍 갔을 때 안방에서 상간녀랑 뒹굴고 있더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시모가 나 찾아와서 발로 까고 허리 다치고 내 인생 왜 이래 엄마? 미안. 이혼할 것 같아. 정말 나 이대로 못 살겠어. 라고 하자 엄마가 엄청 놀라면서 괜찮냐고 하며 저를 위로하고 보살펴 주었어요. 제가 시모한테서 맞았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엄마는 화가 나서 가만 안 두겠다고 뭐 그런 여자가 다 있냐며 화를 내셨고요. 제가 겨우겨우 엄마를 말렸어요. 하지만 엄마의 화는 풀리지 않았어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엄마는 시모가 운영하는 그 동네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시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들 다 쳐다봤고요. 사돈,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딸이 당신 아들처럼 바람을 폈소. 아니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소. 뭐 잘한 게 있다고 남의 귀한 딸 발로 차고 허리를 망가뜨려. 가만 안 둬. 법정에서 보자고. 하면서 화를 내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엄마 목덜미 쪽을 손으로 딱 내려치는 겁니다. 엄마가 고개를 안 피했으면 완전 뺨을 크게 맞을 수도 있었어요. 시모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당신이 딸 교육 잘못 시켰으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야. 하긴 호래미 밑에서 자란 딸이 뭐 제대로 컸겠어. 몰라라니까 우리 아들이 진지게 알고 혀를 떼고 다른 여자를 찾은 거지. 라는 겁니다. 그때 완전 미용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화가 난 엄마가 시모 머리끄댕이를 잡고 몸싸움이 붙었고 옆에 머리를 밀고 있던 손님들과 남자들 그리고 제가 달라붙어 겨우 시모와 엄마를 떼어놓았고 손님이 신고한 경찰이 와서야 사건이 마무리되었어요. 저와 엄마 둘 다 화를 참지 못하고 집에 가서도 분을 참지 못하며 씩씩 댔습니다. 엄마가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니셨어요. 엄마는 집에 있으면 심장이 타 죽어버릴 것만 같다고 하며 가서 기도를 하고 와야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았거든요. 교회 가서 엄마랑 저는 막 기도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왜 우리 엄마가 시모한테 뺨을 맞아야 하냐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나 저와 엄마 둘 다 진정이 되자 갑자기 뒤에서 누가 엄마 어깨를 툭툭 치는 겁니다. 엄마는 화들짝 놀랐어요. 엄마의 등을 두들긴 사람은 오래전부터 엄마에게 호감을 보이셨던 최 사장님이었어요. 최 사장님이 일찍 아내를 여의시고 딸 한 명이 있으셨는데 딸이 결혼 생활 중 외도한 남편 때문에 소가리를 앓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때 저희 엄마가 장례식을 계속 지켜주고 최 사장님을 교회로 끌고 와서 같이 사람들과 어울리게 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최 사장님이 엄마한테 엄청 감사해하고 챙겨주시면서 호감을 느끼셨는데 엄마는 그런 감정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거절하고 한동안 얼굴을 못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 모녀가 엉엉 울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최 사장님이 뒤에서 다 듣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최 사장님은 너무나 걱정 어린 표정으로 도대체가 무슨 일이냐며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엄마는 그간의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사위가 바람나서 딸이 화가 나 난리를 쳤더니 사돈이 딸을 때렸다. 그래서 내가 사돈 미용실에 갔더니 사돈을 내 뺨을 쳤다. 라고 하며 엉엉 울자 최 사장님은 얼굴이 벌개지면서 그게 진짜냐고, 그 미용실 어디냐고 하면서 바락바락 화를 내셨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거리 동국 건물 1층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 미장원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최 사장님 얼굴색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엄마에게 대체 세상에 어찌 그런 사악한 사람이 있다요. 걱정 마셔요, 정숙씨. 정숙씨가 나 힘들 때 많이 도와줬잖아요. 정숙씨, 내가 복수해줄게요. 내가 다 갚아줄게요. 잠깐만 나 좀 따라와봐요. 정숙씨가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감히 정숙씨 뺨을 때리고 정숙씨 딸내미를 발로 걷어찹니까? 걱정 말고 내가 또 잘 아는 S대 출신 이혼 변호사 있으니 비용까지 싹 다 대줄 테니까 이혼 걱정 말고 나 좀 잠깐 따라와 보시오 하는 겁니다. 원래 자산가로 좀 유명하셨던 최 사장님이었기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빈말이 아니란 걸 전 알았어요. 엄마와 저는 최 사장님께 말씀만이라도 감사하다며 극구 사양했지요. 그럼에도 최 사장님은 저와 엄마를 끌고 잠깐만 따라오라며 차에 태우셨어요. 최 사장님이 벤츠를 타고 도착한 곳은 시모의 그 아름다운 사람 미장원이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화들짝 놀라서 여기를 왜 오냐고 빨리 차 돌리라고 하니까 그 말을 무시하고 바로 미장원 앞에 차를 주차하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며 그 미장원으로 들어가 시모를 부르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막 뭐라 삿대질을 하니까 갑자기 시모가 무릎을 꿇으며 싹싹 비는 겁니다. 엄마와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차에서 나와 미장원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시모가 태도를 싹 바꿔 저와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데 저는 무슨 일인지 갑자기 왜 태세가 전환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최 사장님이 그 건물 소유주였고 최 사장님이 시모 미용실에 찾아가 재계약 안 할 거니까 당장 이번 달 내로 가게 빼라고 일단 인성 가진 아줌마한테 내 건물 이용하게 할 수 없다면서 화를 막 냈나봐요. 그걸 알고 시모는 무릎 꿇고 싹싹 빈 거였고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최 사장님 덕분에 시모가 저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 흘리며 싹싹 빌었네요. 죄송하다고 미천하고 못 배운 내가 잘못했다고 하며 비는데 기분 묘하더라고요. 정말로 묘했습니다. 통쾌하면서도 이게 돈이 힘인가 하며 싱숭생숭 하더라고요. 엄마는 최 사장님한테 여기 건물주이신 거 왜 말 안 하셨어요?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대신 복수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며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엄청 감사했습니다. 엄마도 최 사장님이 정말 진정성 있는 모습에 감격하셨고요. 저는 최 사장님 덕분에 좋은 이혼 변호사를 끼고서 소송을 했고 결국 위자료랑 상간녀 소송 재산분할 전부 크게 마음 쓰지 않고 저에게 유리하게 잘 판결이 났어요. 정말 감사했지요. 최 사장님은 나 말고 마음씨 좋은 엄마에게 감사하라면서 다 엄마 덕분에 이렇게 된 거라며 엄마의 공으로 돌렸고요. 그렇게 최 사장님 덕분에 저희 모녀는 가슴속에 맺힌 한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좋은 소식은 최 사장님과 저희 엄마가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하셨어요. 서로 힘들 때 힘이 되어준 사람이었기에 이번 일을 통해서 최 사장님의 진심이 엄마에게 통했나봐요.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아오셨던 엄마에게 귀인인 최 사장님이 생기고 제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돌싱이 되었고 회사 근처 오피스텔을 얻어 일과 운동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삶이 뭔지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았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나 싶습니다. 앞으로 남자고 뭐고 다 신경 안 쓰고 그냥 내일만 열심히 하며 살려고요. 아직도 사실 이혼의 상처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힘내서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